청사 사정으로 생명산업과와 도매시장관리과는 고성동에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안에 있고, 저희 농업기술과는 오목춘동 40번지 기존 옛날 있던 농업기술센터 그 위치에 청사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그 교재 봉투 안에 보시면 올 한 해 동안 저희 농업기술과에서 하는 각종 과정에 대한 교육 집에 잘 보는데 저희가 있습니다. 근데 개정된 국민의회 지금 현재 125만 수원 통례시 시장님이신 이재준 시장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인 시장님은 시장님을 맡게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내빈분들과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개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5만 수원 시민의 대표하는 수원이었습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식을 함께해 주신 수원 특례시 이재준 특례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제가 특별히 우리 먹거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장소와 프로그램, 필요하다면 예산까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다미교회 재래기술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강신구 강사님입니다. 우리 오늘 좋은 강의 해달라고 우리 강신구 강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대면으로 보니까 또 저 사람은 또 새로운 사람이구나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기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게 농사를 짓고 있는 1884년부터 온도를 측정하게 이후로 색깔이 변하고 있습니다. 색깔이 변한다는 것은 점차 더워지고 있고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나라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꾸준히 온도가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봤을 때 연평균 기온이 10년 만에 0.18도씩 상승을 하고 있고요. 좀 상승할 것이다. 감소량은 6.9% 그리고 2090년에는 1.1% 감소할 것이다. 사실 수원 지역에서는 온도는 더 높이 올라가고 비는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각 지역별로 보면 우리 벼 재배 지역이 많이 있는 인북동이나 부운동, 금호동 이쪽 아래쪽 부분은 비교적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비슷한, 그러니까 전체 평균적인 내용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되고 특이한 해에 피해가 컸던 해에 낮았던 점과 높았던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의 그 수치보다도 40%를 줄여야 된다. 그게 정책적으로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벼 분야에서도 단축 목표량을 설정을 하고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실질적인 정책들,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온난화가 진행된다, 이런 이전의 방법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 분야는 전체 산업 분야에 굉장히 작은 부분이 합니다. 3%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양의 그림들이 있습니다만 물을 많이 대는 논에서 물을 대고 있는 동안에 토양 중에서 유기물들이 분해되면 거기 유기물에 탄소가 있습니다. 그 탄소가 메탄의 형태로 벼의 줄기, 벼가 통기 조직이 있어서 이렇게 숨을 쉬잖아요. 그 통기 조직을 통해서 배출하기 때문에 메탄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 현기적인 조건에서 우리가 쭉 이렇게 가산화질소가 또 공기 중으로 나오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이 내용들을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쌀이 맛이 좋다, 품질이 좋다, 일단 이 인식이 되어야 되고 단순히 그냥 쌀의 품질만 좋아야 된다?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무슨 쌀이야? 이거 수원에서 나오는 정답이야? 이거 비율이 20%, 질소비료 사용 18%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 완전미나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데에 단순히 품종 하나뿐만 아니라 재배 기술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불상립이나 쇠미나 피해립 같은 경우는 사실 밥맛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들을 작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완전미가 높을수록 실미가 좋다. 그리고 쌀 안에 있는 단백질 함량이 낮아질수록 좋습니다. 그래서도 추천별인 10호백, 하나도 없는 10호백에 하나도 없는 추천별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밥맛은 일품별보다 좋은 것, 그것들을 따로 선별해서 저희가 최고품질벼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순서입니다. 해들이 조생종으로서는 해들, 중생종으로서는 알찬미, 그리고 중간생종은 삼광이이고요. 해들과 알찬미는 이천 지역에서 임금님표 쌀이라는 그 브랜드로 나가는 우리 정다미처럼 이천 지역에 중심되는 그런 쌀로 개발된 품종입니다. 그리고 중간생종으로 삼광이 있는데 우리 정다미는 최고 품질 벼에 속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따로 구분에 속하지는 못한다는 게 왜냐하면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다미는 단찰, 그래서 특수미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정다미 혹시 작년 재배해 보신 분들 손 들어보시면 화성에서 재배를 해주신 분이 있는데요. 이 재배 좀 좋습니다. 저희 그렇지만 이 정다미 같은 경우도 사실 높은 가격으로 좀 판매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품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수원시도 사유가 있어서 지금 재배가 어렵게 되었잖아요. 일단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2020년도 육성하고 이게 저희 전직고 수원 시험장에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조건에서도 좀 유리한 형태가 됩니다. 이삭이 지역, 그러니까 이파리보다 위에 올라와 있는 품종들을 보면 익어갈 때 보면 이렇게 황금 물결 보듯이 굉장히 보기 이쁘지만 이렇게 이파리가 있는 경우에는 강한 햇볕을 좀 막아주는 효과, 그리고 그 햇볕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성, 그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온 등수, 고온에 좀 더 장점을 갖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익어가는 과정이고요. 저희 시험장에서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잘 익었습니다. 근데 이쁜 그런 쌀로 생각이 됩니다. 들으셨던 내용이지만 그 원리들을 한번 짚어가면서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묘와 어린 면에 서로 간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 지금 보온을 했던 그런 보온절충 모짜리부터 현재는 모짜리에서는 다 부직포 모짜리를 하고 있죠. 그러다가 떼어다가 이제 이양하는 게 중묘 공장으로 많이 이제 변화가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일단 모짜리의 유명 기술들에 중점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육묘 상자는 했었는데 지금 2번 소독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일괄적이지 않으니까 좀 아마 소독이 좀 안 되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 처리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예전부터 내려오던 스포타리 여러 이제 살균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완전 안쪽으로 물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30도를 했을 때는 그러니까 약제, 소독약이 안쪽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온도 정도, 30도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이 됩니다. 효소가 죽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발화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요. 돈 들어가 있습니다. 이항기, 부분성기, 그 다음에 영양 생장기가 있고 그 다음에 유수가 분화되기 시작하는 그 시기죠. 그때는 주로 언제냐 하면 출수 전 24일 정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딱 그 기간을 전후로 나누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수 형성기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수 형성기부터 출수기까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물호 분열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초반에 비료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처음에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 이삭을 넣지 않는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것이 영양생산에 그 추천을 맞추고요. 그 다음에 출수기부터는 얘를 어떤 조건에서 출수시킬 것인지에 대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항조끼라 하면 사실 그 지역마다 추천되고 있는 이항조끼가 있는데요. 이 이항조끼가 1,000ml 줄고 등수 비율도 떨어지더라. 혈액 체력중이 있고 식리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온에서는 그 등속에 얘를 채워주는 효소가 탄력이 떨어집니다. 고온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등속이 일찍 종료가 돼서 수량도 떨어지고 품질도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일단은 너무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쭉 2시부터죠. 이렇게 1시간이 지났습니다. 모두 다 피곤하시고 힘드실 텐데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까요? 아니면 그냥 쭉 가가지고 조금 더 있지 시간을 다 계산을 해서 추천량을 제시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흑토람이라는 사이트가 있고 그 안에 비료 사용 처방이라고 해서 내 논의 상태가 어떻고 그 비료는 내가 어떤 비료를 줄 거면 얼마만큼 줄 것인지가 다 계산이 되고요. 기존에 11kg 다 수확을 할 건지 고품질 7kg 할 건지 아니면 최고 품질로 7kg를 줄 건지 3개로 구분해서 다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이제 이폭동의 지금 대표 평균이고요. 이폭동 같은 경우는 쭉 그래프들을 보면 적정 범위가 밑에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수치하고 비교했을 때 검정 결과값이 저 위에 있습니다. 보면 저기 위에 빨간색 표시가 있고 많고 적정, 적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한눈에 볼 수 있다시피 유기물이 굉장히 적죠. 그리고 칼날 잘 아시죠? 규산 적당히 써줘야 되고 적절해야 얘가 벼가 튼튼하게 자라고 또 병해충에도 조금 더 강한 그런 벼를 키울 수 있는데 지금 이 북동 같은 경우는 유기물하고 규산질이 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물도 퇴비도 좀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규산질 비료를 추가적으로 해주시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성 지역 옆에 거는 그냥 이거는 이제 화성에 지금 자란면을 한 논을 가지고 왔는데요. 쪼리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단순히 그냥 비료만 비료삼요소만 넣은 거, 그냥 비료만 넣은 거보다 유지가 되고 생산량이 좋더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즘 이제 단기 처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 비료나 완효성 비료로 그냥 한 번에 그냥 이양할 때 칙조식이라든지 그냥 한 번에 이제 끝내버리시는 방법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노동력을 좀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좀 더 쉽게 하실 부분들은 이양기에다가 붙여가지고 이양할 때 그냥 칙조식으로 다 줘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이제 단 한 번 비료의 경우이고요. 그다음에 그 센터에서도 아마 그 보도자료답게 규산 성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때문에 500kg 우리가 500kg 수확을 한다 치면은 별집도 대략 1:1 정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초기.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중기를 15일 여러 시기에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비례해충도 있고 병해충이죠. 있지만 입증문이 많을 병 같은 경우는 사실 얘가 많이 크고 사실 논에서 이렇게 엉성하게 끈끈하게 자라는 것보다 이렇게 꽉꽉 채워가면서 벼가 자라야 좀 마음이 안심이 돼요. 작년 같은 경우는 또 그전에 했을 때 일단 방제 약제를 쳐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재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방제를 한다면 조금 더 횟수를 줄이고 좀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이제 본답에서 이제 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 저희 탄소 배출을 적당히 해야 된다. 그러면서 탄소가 우리 논에서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을 대놓으면은 메탄과 가산가스가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 관리를 통해서 그러면은 물때기 우리가 중간물때기를 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그러면 얼마만큼 줄여야 벼의 생물에 지장을 주지 않고 수량을 떨어뜨리지 않고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가 그거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생길 때는 물을 정말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때 물이 없으면 이삭이 잘 형성이 되지 않고 또 냉해에 추락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 부분은 물을 좀 가득 많이 대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그 중간 물때기, 헛새끼치 이때가 보통 우리가 5월 저희가 기존의 표준이 5월 25일 정도 이양을 하게 되면 대략 한 30일 정도 또는 30에서 한 40일 정도 이렇게 후에 한 달 후에 물때기를 하지 않습니까? 10에서 15일 정도 물때기를 하게 되는데 딱 그때입니다. 아까 벼의 생육기기 시기를 봤을 때 쭉 벼가
분할이 이렇게 많아지고 물이 많이 발생하기 직전부터 물을 떼주면 벼가 물이 없구나 그거를 인식을 합니다. 물이 없는 상태가 뿌리를 옆으로 그러니까 뿌리를 깊게 받기 시작하면은 새끼를 치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뿌리를 내리는데 에너지를 더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줄기가 있고 이 줄기에서는 다 이삭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그러니까 줄기가 대략 한 15개의 이삭이 줄기가 생성될 때쯤 해서 이제 물떼기를 해주면 그때 정도로 이삭수를 조절을 할 수 있겠다, 줄기를 조절할 수 있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뿌리를 깊게 박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뿌리를 깊게 박을수록 또는 이제 좀 뿌리가 튼튼해질수록 분숙기에도 얘가 튼튼하게 이 공기를 분숙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되는 거죠. 체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물떼기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위에를 얼마 정도 그럼 해줘야 되냐? 사실 10에서 15일 정도 해주십시오라는 거는 이제 날짜로가 되어 있는데 대략 논에서 좀 어느 정도 말라서 실금이 발생할 정도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오른쪽에 보면 실금이 아니라 좀 논이 쭉 갈라지기 시작을 했고 벼의 이 끝처리가 이제 마르기 시작한 얘 좀 완전히 내가 희마리가 없겠다, 이제 좀 비실비실해진다 그런 정도가 되는 거는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금이 갈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는데 중간 물떼기를 하는데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물 받지 말고 그냥 그대로 온대로 그냥 흘러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는 좀 극단적인 사진이죠. 담수 선파할 때 저희 연구소에서 11 병이 가장 좋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40일 이게 증축이 한 45일 정도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익어야 되고 45일에서 한 50일 정도의 수확을 하시려면 적어도 한 그 정도 기간에 맞춰서 또 콤바인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렇게 마무리 이렇게 맞춰서 물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57일 정도, 조생종은 50일 정도 이렇게 익혀야 되는 건데 이 날짜 차이는 품종적인 특성도 있습니다만 조생종은 사실 심으면 좀 출수가 빠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수가 7월 말에 이제 출수하기 시작하면 높은 온도에서 익어가잖아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비료를 적게 준다는 거, 적정 물떼기를 해준다는 거, 그리고 너무 일식하지 않는다는 거, 이 세 가지만 지켜주시면 큰 문제가 없이 재배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 옛날 사진입니다. 제 어릴 때도 이렇게 벼 세우느라고 정말 힘들었었는데 일단 한번 쓰러지면 대책이 없습니다. 네, 지금은 더 이렇게 세워줄 만한 그런 사람도 없고 지금 경기도 지역에서는 재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용농일지 이따가 저기 농업직불금 저기 영상을 한번 보실 텐데 거기에 보면 하는 영상에는 아마 영상 보시나요? 네, 잘 모르겠지만 분자는 어떤 거를 썼는지 그리고 비료는 얼마나 넣는지 그리고 파종은 언제 했는지 모든 내용들을 다 상세하게 기록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뭔가 대충 이렇게 사실 적어도 일단 적어놓으시는 거에 참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한번 적어놓으면 이미 수많은 기간 동안에 벼를 재배해 주셨는데 내가 언제 뭘 했더라 이 기억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자료들을 가지고 또 이게 나중에 내년도에 참고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다른 정다미를 재배할 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 이렇게 했는데 라고 도와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농일지를 좀 이렇게 꼭 이 서식은 아니더라도 그 영농과 관련된 일지들을 좀 잘 적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 좀 4시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